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많이들 지쳐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빨리 끝낼 예정이고요. 시장이 정말 주말 사이에 생각했던 느낌대로 혹은 그 느낌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보통 코스닥이 4% 하락하면은 코스피는 한 2%대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탈률이 굉장히 컸죠. 삼성전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고요. 또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단은요. 뭐 오늘은 안 빠져나간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특정 테마군, 어, 물류 쪽하고 식품 쪽을 제외한 모든 테마군들이 다 추락을 했습니다. 마스크주도 그렇고 치료제도 일부 정말 극히 한두 개, 한 다섯 개 이하의 치료제들이 살아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던 테마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사실 테마주는 분봉상의 단기 반등은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 열의 아홉은 이제 다 추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수는 바로 반등이 안 나왔던 거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쏟아내는 매물만 오늘 생겼던 날입니다. 매수세가 전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결국에는 종가까지 코스닥 4.31%, 코스피 3.87%가 빠졌는데 이거는 2019년 8월에 우리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굉장히 시장이 크게 폭락했을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수준의 하락 폭입니다.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의 흐름상 현재 코스닥의 흐름상 현재 지금 이런 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8월 달에 폭락을 했던 상황에서 차분히 우상향을 만들다가 지금 계속 이 구름대 라인 있죠? 여기 하단부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빠진 수준에 또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늘 빠졌던 것보다 솔직히 좀 더 깊긴 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3%대로 끝나줬어야지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근데 조금 과하긴 합니다. 근데 이 과한 모습이 어찌됐든 이 엄청난 질병의 확산에 기인한 거고 다른 기업에 정말 큰 위기, 다른 경제적 위기, 물론 질병이 가져오는 단기적인 경제 침체는 배제할 수 없고 그게 다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감들. 근데 결국에는 질병이 잡혀야 된다라는 인식이 일단 필요한데 당연히 잡히겠죠. 당연히 잡히는데 언제 잡히냐 싸움이고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잡히냐 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루 두 번 발표하는 이 확진자 수, 질본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주말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증가세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게 증가폭이 줄어드는 그 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는 이건 증가폭이지 객관적인 수치는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미 확진자들은 뭐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해도 계속 증가를 할 텐데 그 증가는 이미 다 시장에 녹아서 반영이 된 거고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증가 속도.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오전에 과연 증가 속도가 좀 줄었으면은 시장이 오늘 오전에 저점 찍고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늘어나면은 좀 더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736명인가요? 763인가요? 어쨌든 161명의 추가적인 확진자를 오전장에 기록을 하면서 증가 속도가 일단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폭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올라가면서 시장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진 점은 어쨌든 심각 단계를 적용하면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대구 지역의 봉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 집회나 종교적인 모임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는 것도 있고 권고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어제 나온 유초중고의 개학 연기 일주일 연기도 상당히 큰 강수를 두는 거고요. 지난주와 다르게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가속도를 좀 잡을 수 있을지 어차피 증가하는 거는 못 막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사실 메르스가 이렇게 5개월을 갔거든요. 증시는 먼저 잡히고 증시는 한 달 만에 하락을 멈추고 4개월 동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도 환자는 5개월 동안 끝나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증시는 어디서 파이널 마지노선을 잡느냐 싸움이에요. 그럼 바로 가속도가 멈추는 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망자는 처음 발생한 걸로 사망자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어요. 어차피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즉 면역력이 이미 강한 사람들은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게 일단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이나 또 날이 따뜻해진 국가들은 지금 거의 다 잡히고 있거든요. 중국도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죠.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거의 다 잡아간다라는 자신감을 또 표명하고 있고요. 증시도 부양책을 3번이나 강력하게 쏴주면서 돈을 풀고 금리 인하하고 그때 증시 연기한 것도 있고 강력하게 쏴주면서 지금 시장이 다 올라왔거든요. 원위치를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일 모습들을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양책을 지금 내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특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연기가 되면서 이제 누구죠? 심재철 원내대표의 어떤 코로나 검사 소식과 함께 연기가 됐잖아요. 제주지사는 격리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부양책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어쨌든 지난주에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을 내기로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이번 주에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추경 이외에도 그게 이제 증시 부양책에 직결된 거였으면은 일단은 좋겠지만 어찌됐든 뭔가 모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 중국의 선례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8%가 떨어진 거를 싹 다 지금 만회를 해버린 수준이니까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늦게 갑자기 코로나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4%, 이때 중국은 8%였지만 우리는 4% 정도 수준으로 날이 따뜻해진 국가들은 지금 완치자가 거의 발생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30도가 넘어가는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점점 겨울을 지나고 따뜻해지는 국가들, 즉 면역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조금 1도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면역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통 감기는 겨울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추울 때. 어쨌든 면역력이 증가를 하면은 그만큼 확진 속도도 늦고 또 완치율도 높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잡힐 거예요. 근데 증시는 그 모든 내용을 반영해서 먼저 한 방에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내일 정도까지 딱 보여지고 말 것 같아요. 흐름상 지금 공포감은 오늘 다 나왔고 특히 이 공포감은 개인들한테 집중된 공포감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 이틀 동안 양일 동안 9천억 정도의 개인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잖아요.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당장 어제 금요일과 오늘 관점에서요. 근데 딱 주말을 겪었으면은 가장 극도로 공포를 보이고 지금 무슨 주식이야 지금 다 팔고 지금 코로나 내가 지금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대부분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물에서는 그렇게 많은 매도를 보이지 못했지만 선물에서 개인들이 많이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머지않은 모습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뭉치진 말고 이제 마음은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질병은 정말 증시를 경험할 때 흔히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심각 단계를 적용하는 거 11년 만이잖아요. 신종플루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메르스조차도 몇 년, 5년 이상 된 일이잖아요. 2015년. 2013년과 15년이니까 5년, 7년 이렇게 된 얘기인데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또 2020년 또 겨울에 초반에 이렇게 터졌는데 2020년에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안고 가기 전에 이렇게 상당히 크고 빠르게 얻어맞고 나서 증시가 안정되면 좀 더 강한 흐름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증시는 늘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급이잖아요. 천재지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이게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요 하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란과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가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시장이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눌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만큼은 원래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발 좀 급속도로 뭔가 질병이 우리는 좀 사실 확진자도 한 명 없거나 한두 명 이렇게 나오던 시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지난주 중반부터 전환된 거라서 시장이 미처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빠르게 내려간 만큼 리바운딩도 빠를 겁니다. 리바운딩도 빠를 거고 이미 증시에 대한 코로나의 부담감, 공포감은 지금 이틀, 특히 오늘로써 또 더 나아가서 내일 정도로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주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뚜렷하고 오늘 올라갔던 테마주도 내일 급락 나올 수 있어요. 테마주가 그렇게 되면은 모두 다 종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나머지 종목들 시장 따라 반등이 이제 반대로 꺾여져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먼저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좀 시장이 좀 과하긴 했어요. 어쨌든 주말 사이에 생각 이상으로 조금 심각해진 것 같고 그만큼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 좀 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 지나가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도 모든 질병을 다 잡아왔고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상당히 사실 질병의 수준이 이미 좀 통제가 쉽지 않을 정도로 퍼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속도감을 조금 늦출 수만 있어도 증시는 반응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니까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요. 그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테마주만 안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던 테마주 있죠. 급등 정말 빠르게 급등했던 그 테마주만 고점에서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내려갈 때 지금 대부분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그렇죠? 진짜 이 심리를 못 이겨낸 사람들만 팔고 옮겨가든 아니면 그냥 팔고 그만하든 그런 물량들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물량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는 전환될 때 한번 양봉 잡고 그 다음에 또 양봉 잡고 하면서 또 V 반등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정도의 증시가 이겨내지면은 정말 강한 흐름이 생길 겁니다. 항상 늘 그래왔어요. 질병, 그 다음에 질병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했을 때 내려갔던 이런 정도의 흐름들. 이게 가장 그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핵 개발 명절 겨울 이때가 2016년 2월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 정말 증시가 말도 안 되게 급락했었던 명절 끝나니까 갑자기 이틀 폭락이 엄청 세게 나왔던 그때도 단기성으로 올라왔죠. 가장 질병과 유사한 게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임도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는 딱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8%짜리, 6%, 8%짜리 떨어져서 사이드카 걸리고 막 난리 났었을 때거든요. 하여튼
조금 뭐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2,100개 이상이 하락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100 종목이면요, 다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진짜 특정 한 올라간 게 한 50개 선이 안 될 수준입니다. 거의 보면 제대로 의미 있게 올라간 게 10% 이상은 좀 이렇게 약간 극과 극 현상이 좀 나타나서 올라간 거는 좀 10개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굉장히 힘겨운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만 이겨내 봅시다. 어차피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가속도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인 게 우리가 또 뒤따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난리통이었던 중국도 확진자 사망자 정말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치료제도 지금 이제 임상 결과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거고요. 그게 이제 효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혀지면 시장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정말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이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선물이 1.8%, 2% 가까이 빠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밤까지 그냥 이대로 진행된다고 치면은 미증시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흐름처럼, 그렇죠? 갭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 자고 일어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솔직히 뭐 주식 지금 본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없죠. 마음을 비우시고 일단 덮고, 일단 지금 건강 관리부터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가고 다 돌아올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힘들 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